방학은 잘 보내셨어요? 퍼져서 놀았죠? 일주일 동안 내내 노신 분은 없겠죠? 공부했죠? 수험생은 공부하는 거예요, 방학 때.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족한 파트. 자, 이제 새로 원서도 다 내셨죠? 원서 내니까 실감이 나죠? 이제 곧 시험이구나. 지금은 무지한히 덥지만 이제 시원해집니다. 긴팔을 입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 보러 갈 때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동안 왔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 지금부터죠. 원서 쓴 8월, 9월, 10월. 이 3달 동안 막판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점수가 우상향으로 갈 거고, 지금 이제 지쳐가지고 또는 나는 안 될 것 같아, 점수도 안 나오고 포기하면 점수는 우하향으로 가겠죠. 그동안 한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애어문 잊어버리고 맨날 그죠? 그게 수험생이에요. 애어문이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망각의 동물이니까. 하지만 계속 외워가다 보면 골라집니다. OX가. 남은 기간 3개월 동안 고생하시면 그 고생한 만큼 보람이 결과가 생길 거예요. 모두 힘내요. 학원의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면 시험에 붙습니다. 자, 오늘은 전세권부터 갑니다. 지상지역 용익물권 3번째 전세권. 자, 전세권은 갑이 을에게 전세주죠. 항상 소유자 설정자 왼쪽이 갑, 오른쪽 전세권자. 사례 문제로 나오면 항상 을의 권자의 동그라미, 소유자 설정자 갑. 전세금 줍니다. 전세 대상은 부동산, 토지 전세도 있고 건물 전세도 있고, 상수에 갑니다. 전세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 사용합니다. 용익물권적 성격, 나중에 전세금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권리 있다. 담보물권적 기초죠, 기초. 일부 전세 됩니다. 부동산 일부에 뭐가 돼요? 용익물권이 돼요. 용익물권. 하나 예외 있어요. 유치권도 됩니다.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 이게 되고, 유치권도 일부, 토지 일부에 유치권 된다. 유치권 한번 드러나요. 우리 기출은 아니지만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토지 일부에 유치권 된다. 우리는 그동안 용익물권만 된다 했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하나 해요. 유치권도 토지 일부에 된다. 용익물권, 유치권 일부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안 됩니다. 그래서 되는 놈은 용익물권, 유치권. 안 되는 놈 시험 나오는 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부동산 일부. 자, 농경지 전세권. 안 됩니다. 법이 제2항에서 막아버립니다. 농경지는 전세 줄 수 없다. 농경지 안 돼. 이런 식으로. 자, 전세권, 목차, 존속기간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효력으로서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용익물권. 전세권,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처분하지 마! 제한도 가능합니다. 설정행위로 처분 금지할 수 있다. 이게 지상권과 다른 점. 고장나면 누가 고쳐요? 전세권자가 네 돈으로 네가 고쳐. 전세권자, 세입자가 수선의무 부담. 일반에서 임대차에서는 누가 수선의무 부담? 계약법 임대차는 누가 고쳐요? 주인이 고칩니다. 임대인이.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수선의무 부담하지만 임대차, 계약법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고쳐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소멸. 자, 그러면 전세는 내용이 좀 많죠. 법조문도 많고. 설정계약 등기하면 전세권 취득할 거고. 자, 이제 노란색 위주로 하는 거예요. 전세 기간 전에 미리 전세 등기를 박은 거예요. 자, 이해하면 돼요. 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등기 박았어. 이거 무효로 보겠어요? 유효로 보겠어요?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기간 전에 미리 등기 박았다. 괜찮아. 유효. 이렇게 유효로 끝나면 맞는 지문. 무효. 그러면 X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꽤 잘 나와요. 기간 전에 미리 박은 등기 유효. 이렇게. 기간 전에 미리 박은 등기 유효. 괜찮아. 이러면 안 헷갈리죠. 자, 전세금. 우리 법 조문이 전세금은 지급해라 이러고 법 조문에 규정해 놨어요.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자, 비교. 이에 반해서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다 아니다.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지료는 법 조문에 지료 내라. 그게 없어요. 비교하시고. 자, 이 두 놈이 아주 잘 나오고요. 이 두 번째가 엄청 나오죠.
첫 번째, 전세금 지급은 꼭 현실적으로 주고받고 할 필요는 없다.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갑에게 기존에 빌려준 채권이 있다면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꼭 현실적으로 현금 박치기 안 해도 된다. 같이 나와요. 같이. 그래서 기존 채권 나오면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주는 거에 대신 가름할 수 있다. 정답 지문이에요. 자, 두 번째. 갑이 을한테 전세를 주죠. 전세권 성립 후 소유자가 변경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 갑이 을한테 전세 준 후 소유자가 변경됐다는 얘기는 왼쪽에서 갑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전세 목적물을. 그럼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변경됐어. 그러면 기존 전세 관계는 갑을이었는데 갑을과의 전세 관계가 병에 싹 이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소유자, 신소유자만 나중에 을이 이사 갈 때 전세금 돌려줄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 전소유자, 설정자, 갑은 벗어난다, 면한다. 이놈이 넘버원이에요. 전세에서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전세 성립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 아하, 왼쪽에서 갑이 병한테 팔았구나. 그러면 갑을 전세 관계는 다 이전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권리 후 주체도 병이 된다. 여러 가지 지문으로 나와요. 나중에 전세금 누구가 줘야 된다? 신소유자 병만 부담. 갑은 면한다. 그래서 하나 더. 을은 기간 만료할 때 갑한테 전세금 달라고 해요? 병한테 전세금 달라고 해요? 병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얘가 전세금 줘야 되니까 이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지문이 여러 형태로 나오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 외우면 모든 지문이 해결되죠. 신소유자 병만 부담 갑은 면해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설정자는 면해 전소유자 갑은 면해. 증감청권 형성권일 거고 증액청구시 제한 우리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아요. 한꺼번에 5% 초과해서 증액 못합니다. 1년 안에는 못합니다. 1년 제한 5% 제한. 자, 여러분들은 노란색 위주로 하는 거에 제가 언급은 해드리지만 노란색은 달랄달 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들어놓고 어차피 흘러갈 거니까 생각 안 나면 물음표 하시면 되는 거. 알면 그래요. 어차피 흘러갈 애들이 노란색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인도. 갑이 전세 주는 목적물 인도하는 거. 을 입장에서는 입주하는 거죠. 인도 받는 거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는 아니에요. 즉 전세 계약하고 등기 박으면 을은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지 꼭 입주 인도받을 필요는 없다. 자,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와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무슨 말일까? 을은 갑한테 돈 빌려준 거 있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박은 사람